나의 강점을 찾는 5단계 공식. 강점은 가장 큰 장점이나 재능을 의미한다. 세라토의 5단계 공식을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성공의 바퀴를 굴릴 수 있다. 1.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아라. 열정을 발견하면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고 영감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 2. 아이디어를 소유하라. 당신의 생각은 당신 것이지만 가치가 생기려면 실체가 돼야 한다. 아이디어를 온전하게 소유하고 실행하라. 3. 기회를 인식하라. 세라토는 경력을 쌓는 동안 계속해서 이 원칙을 지켰다. 처음에는 초보로 일할 기회를 잡았고 그 성장과 경험을 유리하게 활용했다. 그 다음은 자기 사업체를 소유하여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통해 회사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디어와 기회를 결합하여 가장 큰 행복을 가져 다주는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 4. 처음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그 다음을 생각하라. 많은 경우 하나의 아이디어나 생각은 당신을 더 먼 곳에 데려다주는 디딤돌에 불과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서 처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궁극적 종착지라고 믿고 그 다음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한다. 세라토에게 2005년 4월 18일 굶주린 아이들 75명에게 굳이 파스타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는 이미 직업상 목표를 달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날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긴 건 아이들에게도 그에게도 엄청난 행운이었다. 그 하나의 행동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세라토의 내면에 새로운 열정과 목적을 불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많은 이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5.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들이자. 대의나 목적이 위대할수록 다른 사람의 선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 힐 박사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 없이 막대한 재산을 쌓을 만한 경험과 교육, 타고난 능력, 지식을 가진 개인은 아무도 없다. 세라토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걸 그만둬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결과 자신의 열정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확대할 수 있었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성공은 행복에 달렸고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할 때 비로소 행복을 발전할 수 있다. 카테리나 클럽은 급격히 성장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이 콘셉트는 곧 세라토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퍼져나갔다.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한 봉사는 세라토에게 가장 큰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었다. 이 모든 건 단 한 명의 아이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했다. 운명을 바꾸는 생각의 비밀. 1.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라. 생각보다 더 큰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2. 혼자서 전부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모든 것은 태도에서 시작한다. 베르거는 등산을 준비하면서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를 세운다. 저는 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용을 파악했죠. 건강해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산이 신경이 났을까요? 아니요. 제 팀원들과 저나 신경 쓰죠. 1년 동안 몸을 몰아붙이고 나니 운동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물론 산은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정상에 올라서 안전하게 돌아오고 싶은가? 저는 결정했습니다. 인지된 보상과 감정, 정신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 개인적 비용보다 크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운동하거나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요. 그만큼 단순한 문제예요. 하거나 말거나죠. 선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고 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모습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안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한다, 안 한다는 본인이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한 말을 진정으로 지키려고 할 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게 존재하다 보면 상황은 변화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이렇게 삶을 바꾸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독려하고 기도해요. 이런 결정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모든 걸 바꿉니다. 대륙마다 가장 높은 산 정상을 오른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보니 시도한 사람이 거의 없다. 해낸 사람은 더 드물다. 지나치게 힘들고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익숙하다는 건 인류의 커다란 약점이다. 베르거의 목표는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였으니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베르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투지를 불태워준 것은 상황이 힘들어지더라도 중단하지 않으려는 긍정적인 자세였다. 그는 전 세계의 산에 오르며 즐겁고 성공적인 등정을 하려면 태도가 전부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디날리산 등정을 세 번째 시도했을 때였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영국에서 온 여성이 우리 소모임에 함께했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남성 동료들에게 자신이 남자들에 맞서 꿋꿋이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산에 도전하기에 적당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 여성이 가파른 비탈 앞에서 불쑥 욕설을 뱉더군요. 저기로 올라간다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러려고 왔으니까요. 그녀는 당연하게도 24일짜리 모험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고요. 정상에서 수직으로 겨우 60m를 남겨두고 거센 돌풍이 불어서 말 그대로 날려가다시피 하고 구름이 온 사방을 뒤덮었기 때문이죠. 높은 곳에서 발이 묶였다가 겨우 탈출해서 자정 직전에 910m 아래에 있는 하이캠프에 돌아왔어요. 두 번째 시도했을 때도 하이캠프에 가녔습니다. 이번엔 팀에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눈보라가 덮쳤고 계속 우리 텐트를 뒤흔들면서 9일 동안 엄청난 눈을 부었어요. 가끔 자다가 일어나서 텐트 위에 무겁게 쌓이는 눈을 삽으로 퍼내야 했죠. 낮에는 눈덩이로 텐트마다 이중 벽을 쌓아서 텐트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금방 무너졌지만요. 팀 내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복합적인 감정이 오갔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화이트아웃이 닥쳤는데도 눈을 조각하고 게임을 하고 눈에 갇힌 채 글을 쓰거나 읽으면서 힘차고 박력 있게 일을 해치웠어요. 다른 팀원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죠. 5일째부터는 두 번째 그루에 심각한 무기력증이 닥쳤어요. 심히 적정될 정도로요.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서 고산병 징후를 보였고 집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더군요. 그 사람들은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 가고 싶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악천후가 멈춰서 정상에 오를 마지막 기회가 생기길 기도했죠. 하지만 야속하게 도나 씨는 겨우 탈출해서 내려올 정도로 잠깐 잠잠해졌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은 베르거에게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남겼다. 이 산에 오르겠다고 선택한 건 우리예요.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건 예상했어야죠. 역경을 마주했을 때 중립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감정은 불리한 행동을 부추기고 당연히 몸도 마음도 감정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베르거의 머릿속의 태도와 결과의 근본적인 상관관계를 각인했다. 태도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